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인지 거실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주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번 내려갈게요. 먹고 싶은 거요? 잘 아시면서 꼭 물어보시더라. 네, 맞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술빵이요. 전 그거면 돼요. 술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술빵을 입에 넣으면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아내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그이는 지금 일어났어요. 네, 이제 밥 먹으려고요. 네, 어머님, 내려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님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그때처럼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끄고 계시면 저 또 화낼 거예요. 어머님 아들 며느리 둘 다 돈 잘 버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아내가 한참 만에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야? 응, 어머님께서 언제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네. 당신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어머님께 다녀오자. 당신 술빵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 당신은 무슨 술빵을 그리도 좋아해? 그냥 술빵이 아니잖아.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술빵이잖아. 사 먹는 거랑은 맛이 완전 다르거든? 배고프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 술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레 말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각자 많이 바쁘다 보니 서로에게 소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아내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반면 저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거기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워낙 잦은 회식과 업무상 고객과 술을 자주 마셔야 하는 업무다 보니 술에 잔뜩 취한 채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아내와 자주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게 소리를 지르는 일까지 있었고 우리 둘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며 다투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앞으로도 서로에게 계속 상처만 줄 거야. 당신도 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당신 참 대단한 여자다. 이혼 얘기를 출근하는 사람 붙들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웃긴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나도 편해서 이런 줄 알아? 당신 어제도 술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어. 아니지,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그랬어. 하물며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낚시 간다고 나갔고. 근데 나보고 이상하다고? 내가 오죽하면 아침부터 이러겠어? 암튼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해줘. 서류는 여기 줄 테니까 도장 찍고 법원만 같이 가주면 돼. 아내가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는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그저 야속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두고 간 이혼 서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혼 서류를 서류 가방에 주섬주섬 넣고는 그래, 그까짓 거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제가 홀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사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놓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기에 팀장님에게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뒤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계신 본가로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기에 본가에 가서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잠시 뒤 본가에 도착을 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요. 아니,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근데 너 혼자 온 거야? 은영이는? 나 혼자 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던 저를 엄마가 한동안 바라만 보셨어요. 아마도 그때쯤 엄마는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았고 급히 쌀을 씻고 밥솥에 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빠른 손놀림으로 된장찌개와 마당 텃밭에서 따온 호박잎을 잘 씻은 다음 찜기에 호박잎을 쪄서는 금세 밥상을 차리셨어요.
밥상 위에는 호박잎을 싸먹을 수 있는 강된장이 올라와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먹는 호박잎에 밥을 싸서는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엄마, 나 밥 한 공기 더 줘.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맛있네. 밥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갈 때 호박잎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은영이도 좀 주던지. 은영이 호박잎 싸면 엄청 좋아하잖아. 같이 왔으면 은영이 좋아하는 술빵도 만들어줬을 텐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니들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은영이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이상하긴 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은영이가 나랑 이혼하겠대.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대. 뭐? 이혼? 그 착한 애가 이혼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어? 모르겠어. 이혼 얘기는 훨씬 전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너 아직도 새벽까지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고 있지? 그러고 다니니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술 좀 줄이라고. 실적 때문에 거래처랑 먹는 걸 낸들 어떻게 하라고. 그런 자리 몇 번 빠지면 눈치 준단 말이야. 승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괜히 밑보에서 좋을 게 없잖아. 나도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지. 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 나도 술 먹기 싫어. 술 먹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치만 회사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걸 이해 못 해주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누가 좋아라 하겠니?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예전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네 아빠랑 아주 똑같아. 엄마가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내가? 아니지. 난 아버지랑은 다르지. 내가 술주정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아빠도 전에 너랑 똑같이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다가 점점 변해간 거지. 네가 아니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없어. 넌 지금 네가 그렇게 싫어하던 네 아버지랑 아주 판박이야. 그 말에 제가 그만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결국 술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가장 싫어했고 절대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제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시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혀버린 듯 했는데 엄마의 말은 너무나 치욕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니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제가 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던 말던 그건 니들이 선택할 문제니까 잘 알아서 해결해라. 근데 너 하는 거 보니 난 네가 은영이를 그만 놔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생을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엄마의 고단한 삶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져 왔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밤 엄마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긴 한숨 소리가 간혹가다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서 일어났는데요. 이거 가지고 가. 이게 뭔데? 술빵이야. 은영이 가져다 줘. 술빵? 엄마, 지금 이혼 서류 접수하냐 마냐 하고 있는데 나보고 술빵을 가져다 주라고? 잔말 말고 그냥 갖다 줘. 은영이가 술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나 이거 가지고 갔다가 또 욕먹는다니까. 그냥 엄마가 먹어. 지금 이 상황에 술빵은 뭔 놈의 술빵이야. 정 전해주기 싫으면 가져다가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면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데 꼭 은영이 갖다 줘. 참네, 엄마 진짜 못 말린다. 이 상황에 술빵이 웬 말이야? 내가 가져가긴 하는데 은영이가 그냥 버려도 난 모르는 일이야. 알았으니까 가져가기나 해. 은영이가 안 받으면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둬. 엄마가 억지로 제 손에 술빵을 쥐어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술빵을 차에 싣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다 만다 하는 마당에
난데없이 술병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주차장에서 잠시 고민을 하던 제가 어렵게 술병을 집어들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내는 방에 있는 듯 했지만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기에 들고 있던 술병을 식탁에 던지다시피 내려놓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누워서 한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는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눈을 뜨니 벌써 한두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기에 눈치를 보며 제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는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술빵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어머님 술빵이네. 어제 어머님한테 다녀온 거야? 딱 먹어보니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 아내가 술빵을 뜯어먹으며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만든 술빵 좋아하잖아. 맛있네. 역시 어머님 술빵이 제일 맛있다니까. 당신도 하나 먹어봐. 당신은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 거야? 아내가 술빵 하나를 집어들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제가 얼떨결에 그 술빵을 집어들고는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순간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것인지 못 본 것인지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아내는 마치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술빵으로 인해 오랜만에 아내의 입이 열린 거였어요. 그런 아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말이야. 어머님 집 놀러 가면 어머님이 새벽부터 이 술빵 만들어 주셨잖아. 뜨끈뜨끈한 이 술빵을 한 입 베어 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갓 지어진 술빵을 당신이 호호하고 불어주면 나는 정신없이 먹곤 했잖아. 난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우린 그때 참 좋았었는데. 말을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운영아, 미안하다. 난 그저 열심히 해서 당신이랑 나랑 잘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어. 빨리 승진도 해서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면 안 될까? 글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노력할게. 정말이야. 제가 간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건 그렇고 우선 이 술빵부터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 자, 당신도 먹어봐.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아내가 제게 다시 술빵을 건넸고 제가 눈물범벅이 된 채 술빵을 입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김치찌개 냄새가 아주 좋네. 오랜만에 한번 끓여봤어. 당신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오, 이건 분홍 소시지네. 그것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입맛이 애들 입맛이라 음식하기는 참 편해.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네. 당신 생선구이 좋아하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잊진 않았구나. 그건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연애할 때 좋아하지도 않는 생선구이를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맞아. 그때 당신 며칠 동안 생선구이만 먹다가 토한 적도 있잖아. 접시에 반찬을 담던 아내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말도 마. 사실 난 비린내 나는 생선 진짜 싫어했는데 당신이 하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먹었다니까. 그러다 그날은 결국 체해서 그 난리가 났었던 거고. 그때 당신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먹기 싫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꾸역꾸역 먹었어. 그야 뭐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제 말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밥상에 생선이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네. 나 생각해서 당신이 상에 안 올렸던 거구나. 난 바보같이 그런 걸 왜 몰랐을까? 정말 바보 같다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야. 아내가 수줍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며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엄마가 만들어준 술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엄마가 술빵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술빵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내와 나는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이혼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조금 더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약속을 한 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회사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야 하는 회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영업부서가 아닌 일반 사무부서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을 조금 덜 받긴 했지만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가에 내려간 아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때 이 사람한테 술빵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요. 어머님 다 생각하고 그러신 거죠? 역시 우리 며느리는 내 생각을 다 꿰뚫고 있구나. 사실 그날 아침까지도 이혼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실에 나가보니 식탁 위에 까만 비닐봉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술빵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봉지에 손이 갔어요. 그리고 술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났어요. 어머님이랑 술빵 만들면서 웃던 기억이랑, 그리고 이 사람이 뜨거운 술빵을 호흡 불어주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돌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 집에서부터 이걸 들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제가 분명히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술빵을 가져온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희한하네. 난 그때 술빵 가지고 들어가면서 괴상 망측한 짓이라는 생각까지도 했거든. 근데 당신은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역시 여자들 마음은 너무 어려워. 제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와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자들 마음은 참 요상한 법이야. 내가 술주정하는 네 아빠랑 왜 이혼 안 한 줄 아니? 옛날 일이 생각나는지 엄마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내가 널 가졌을 때 그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아빠한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딸기는 뭔 놈의 딸기야. 돈도 없는데 그냥 대충 좀 먹어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얼마 뒤 다시 들어오더니 나한테 까만 비닐봉지를 내밀지 뭐니.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딸기 우유 3개가 들려있더라고. 그래도 미안해서 딸기 우유를 사다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딸기 우유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근데 그 뒤에도 네 아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종종 딸기 우유를 밥상 위에 올려두더구나. 그때 생각했지. 비록 일이 잘 안 풀려서 맨날 술을 마시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긴 하구나 하고 말이다. 딸기 우유를 사다 줄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거든. 그깟 딸기 우유가 뭐야. 술 먹을 돈으로 딸기 사다 줬으면 좀 좋아. 네 아빠가 맨날 술만 마신 건 아니야. 길거리 자판에서 딸기를 팔고 있으면 간혹가다 사다 주고 그러기도 했다. 단지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술을 마셔댔던 거지. 엄마는 아빠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었어. 참 여자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여자들은 오히려 아주 단순해. 아주 조그만 거에 감동받고 기뻐한다 그 말이야. 우리 은영이가 술빵 보고 마음 돌린 거 봐라. 하긴 그때 진짜 충격이긴 했어. 내가 무슨 다이아 반지를 사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만들어준 술빵으로 이혼할 마음을 돌리더니 말이야. 그니까 앞으로는 간혹가다 꽃도 사다 주고 그래. 여자들은 장미꽃 한 송이로도 감동받고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며 그걸 사서 가지고 왔다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야. 부부는 말이다.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면 큰 문제가 없는 법이야. 요즘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이혼한다 하는데 다시 재혼해서 살아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큰 문제 없으면 서로 마음 맞춰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엄마가 우리 부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픔에 술빵을 억지로 먹던 기억 때문에 저는 술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도 술빵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술빵으로 인해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요즘도 따끈따끈한 술빵을 호호 불어서 아내에게 주곤 하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술빵을 더욱 자주 찾기에 엄마가 자주 올라오셔서 술빵을 만들 정도랍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엄마가 만든 술빵 냄새가 집안 가득한데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